시스템상의 어떤 이런 부분들은 네. 일단 기본적으로 스캐너 가지고 점검을 해야 되는 거고, 나머지는 뭐 오일 상태라든지 기타 소모품 부분들은 유관 검사를 해보고 그렇게 마무리하면 돼요. 차에 이제 고장 진단 체크 엔진 경고등이 안 들어오는 경우는 이 차가 어디가 고장이 있는지는 사실 알 수가 없거든요. 그죠? 저 엔진 안의 연소 상태는 산소세서가 정확한 거예요. SM7 초창기 모델들은 엔진 오일이 연소가 되는 거. 안쪽에서. 예, 네네. 자체적으로 소모가 되는 거. 네, 30, 40대 있네요. 예, 30, 40 위에 색깔이 약간 푸른색이고 밑에는 백색이죠. 네, 맞습니다. 할때 링크 반도 고무 같은 경우는 네네. 여기나 그다음에 여기 보면 링크가 있잖아요. 네네, 있습니다.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이제 다윈도 그 고장 사례들이 있거든요. 핸들 오무기아 쪽에 오일이 새는 거랑 그다음에 그 핸들 오무기아가 문제 있어가지고 바꾸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차판 최부장입니다. 이번에 들고 나온 차량은 르노 삼성 자동차의 SM7 유아트 차량입니다. 등급은 SE 플레저 등급이고요. 2011년 7월에 등록된 98,000km로 짧은 주행거리의 차량입니다. 이 차량의 사고는 양쪽 휀다와 운전석 도어가 교환되어 있는 단순 교체된 무사고 판정을 받은 차량인데요. 차량의 사고 내용을 제가 2편에 다시 언급해 드릴 거고요. 이번 리뷰도 1편과 2편으로 나눠질 겁니다. 1편에는 차량 하체 확인과 또 소모품 상태 확인하고요. 2편에서는 실내 외관 상태, 옵션 설명, 그리고 가격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1편과 2편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이번 1편을 위해서 카센터에 좀 방문을 했었는데 조금 더 특별한 카센터를 수배를 했습니다. 제가 좀 어렵게 요청을 드려서 수락을 해주셨고요. 소비자들이 조금 더 디테일하고 이 차량의 성능에 대해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곳을 좀 방문할 예정입니다. 저도 방문하지 않았지만 이 차량을 어떻게 진단을 내려주실지 약간 긴장되고 좀 설레입니다. 자, 1편 내용에서 바로 확인하시고요. 자, SM7 유아트 중고차 리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차 안에서 이렇게 시운전하면서 영상 찍는 것 같네요. 눈여겨봐뒀던 카센터로 가고 있습니다. 약간 좀 떨리는 마음도 있는데요. 중고차를 매입하게 되면 실내외 상태, 그 다음에 사고 유무, 또 옵션 이런 걸 제가 보지만 그 중고차 성능 기록부라는 걸 저희는 발급을 받게 되거든요. 그렇게 성능 검사를 받는 건 굉장히 좀 간소화돼 있고 전반적인 차량 상태를 다 알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일반 카센터를 방문해서 하체 상태를 영상으로 좀 보여드리고 또 실제적으로 엔진 오일 누유나 또 각종 고장이 있으면 그렇게 손님들에게 알려드리는 편인데요. 일부러 나쁜 거 좋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셨지만 이번에는 좀 떨리는 마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막상 가서 나쁜 평가가 나오지 않을까. 물론 중고차이기 때문에 또 2011년식이라서 그렇게 좋은 평가나 기대는 안 하는데요. 또 혹시나 또 치명적인 고장이 있지는 않은가, 성능 기록부에 나타나지 않는 차량 이상, 또 차량의 전반적인 상태를 점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시운전 하실 때는 굉장히 잘 나가고요. 또 SM7 특유의 안정감, 그런 건 다 느껴집니다. 이상이 없겠죠? 자,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현재 고장 코드는 없습니다. 없고 네. 상태는 상당히 좋네요. 다행입니다. 보통 이제 네. 중고차들 사서 오시는 분들 보면은 네. 이걸 보통 제 경험에 의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딜러분들도 사실 이런 진단기를 안 가지고 있다 보니까 네네. 차에 이제 고장 진단 체크 엔진 경고등이 안 들어오는 경우는 이 차가 어디가 고장이 있는지는 사실 알 수가 없거든요. 그죠? 근데 요즘 차들은 또 특히나 또 경고등 안 띄우는 그런 고장들이 많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런 차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이제 진단기를 물려가지고 이 네. 과거 고장 이력도 올라옵니다. 과거에 났던 것도. 여기서 네네. 배터리가 변경이 됐다 이러면 배터리 전압이 났다고 과거 고장 코드를 띄운단 말이죠. 그러면 그거는 현재의 고장 증상이 있는 거에 이제 역으로 추적에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그 소스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차 같은 경우는 지금 과거 고장 코드도 없고 현재 고장 코드도 없고 주로 저는 산소 센서 파형을 많이 찍어놨어요. 네, 맞습니다. 이유가 뭐냐니까 네.
저 엔진 안의 연소 상태는 산소 센서가 정확한 거예요. 이걸 기준으로 만약에 뭔가 파행이 비정상적인 파행이 네네. 나온다 그러면 압축압력 측정 들어가고 그러니까 기계적인 부분 이상이 있을 수도 있고 네. 또 아니면 점화계통이나 아니면 인류 장치 이상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크게 봤을 때는 모든 정보의 근간이 되는 건 바로 이 산소 센서. 네. 소위 말해서 연소가 돼서 나가는 그 조건 자체가 어떠냐를 보는 게 이제 요건데 이 전방 산소 센서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뱅크가 지금 V6니까 두 개거든요. 네네. 뱅크 1, 뱅크 2. 그러니까 이게 뭐 우뱅크, 좌뱅크 이랬는데 네. 우뱅크, 좌뱅크 전방 산소 센서는 연소되는 조건에 따라서 반응하는 게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특징이 SM이 갖고 있는 그런 특징이라고 봐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게 비정상 파형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중요한 건 후방 산소 센서가 중요한 겁니다. 왜 후방이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타고 나가면 전방에서는 이게 네. 배기가스나 이런 그 유해가스들이 네네. 1차 이게 촉매를 보면은 촉매 한 덩어리가 아닙니다. 네. 전단 후단 나눠져 있거든요. 네네. 전단 같은 경우 여기서 배기가스가 유해가스가 나가면 여기서부터 화학 반응에 의해서 안에 이제 촉매나 뭐 백금, 반화듐, 나듐 이런 원소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네네. 화학 반응에 의해서 걸러지고 네. 뒤에 여기서 완전히 걸러서 산소로 빠져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후방 산소 센서가 반응이 이상하다는 것은 촉매 기능이 저하됐거나 아니면 연소 상태가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아. 근데 그걸 이제 이런 자료를 가지고 참고를 한다는 거죠. 근데 이 차 같은 경우는 후방 산소가 깨끗해요. 아, 다행입니다. 연소 상태가 굉장히 좋다고 봐야 됩니다. 오. 산소 센서 반응이 늦으면 결국에 컴퓨터하고 통신하는 속도가 늦어지게 되면 네. 연료 보정을 갖다가 정교하게 못하겠죠. 산소 양이나 연료 양을 정확하게 뿜어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못 뿜어줄 수도 그게 있다. 기능적으로는 차가 뭐 부족한다고 해서 이상은 없겠지만 연비가 좀 떨어졌다 이러면 1차적으로는 산소 센서가 보통은 그게 1차적으로 먼저 바꿔야 되는데 산소 센서부터 먼저 바꿔야 됩니다. 중요한 부분이네요. 굉장히 독이 될 수가 있는데 QM 엔진이 여기에 SM7 초창기 모델들은 엔진 오일이 연소가 되는 거, 네네. 자체적으로 소모가 되는 거. 이 차는 지금 그런지 안 그런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보통 5,000km 기준으로 이제 오일 레벨 게이지가 이제 풀선에서 이 로우선까지 이 양이 보통은 차마다 틀리는데 양이 네. 그렇게 되게 많은 건 아닌데 네. 일단 심리적으로 여기서 많이 내려가면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오일이 준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연소가 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적을 해볼 필요가 있고 전혀 안 먹을 수는 없어요. 네. 보통 4리터 기준으로 보면 5,000km 탔을 때 나중에 나오는 잔량이 한 3리터 정도는 나와줘야 되는 거죠. 만약에 그게 2.5리터나 2리터밖에 안 나온다 그러면 그건 엔진 오일이 연소가 되는 거죠. 문제가 있는 거죠. 그쵸. 예, 그렇게 보죠. 그래서 이 차는 지금 오일 상태도 뭐 그렇게 많이 나쁘진 않습니다. 양도 정상이고. 네. 예, 이거는 차주분이 가져가서 네. 그냥 관리하는 차원에서 한번 갈아가면 교환하시면 될 것 같고. 네. 보신 오일이 지금, 엔진 오일이고 요거는 지금 미션 오일이에요. 미션 오일. 네. 미션 오일은 탁도가 좀 있긴 한데 네. 다른 지는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아직까지는 교환 안 하셔도 되겠어요. 혹시 주행거리를 보면 레벨 게이지 타입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4단이냐 5단이냐 따라서 미션 오일 들어간 그 규격이 다른데 네. 르노 삼성 같은 경우는 전용 오일이 있어요. 네.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미니멈 3만에서 4만 정도 얘기를 해요. 하는데 요거는 뭐 굳이 지금 안 바꿔도 괜찮아요. 그냥 타셔도 아무 문제 없겠어요. 네. 자, 여기다 놓으면 네, 30, 40대 있네요. 네, 30, 40 위에 색깔이 약간 푸른색이고 예. 밑에는 백색이죠. 네, 맞습니다. 그 온도가 지금 영하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영하 앞에 무슨 부호 없이 그냥 30, 40 되어 있습니까? 지금 영하로 돼 있는. 영하 되어 있죠. 네네. 30, 40 부근이면 네. 제가 한번 볼게요. 이 같은 경우는 영하 최소 30도 내려가야 이 물이 안다는 겁니다. 부동이가 상당히 색깔도 양호하고. 아니, 윗지방에서는 굉장히 유용하겠는데요? 중요하죠. 강원도 지방에서는 써야 네. 됩니다. 예. 밑에 지방에는 아직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그쵸. 상대적으로 정비하는 패턴들이 밑에 지방 같은 경우는 엔진오일조차도 보통 OW20 하나 보통 기본적으로 가죠. 그쵸. 예, 가는데 윗지방 올라가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OW20 계열 정도는 써야 된다는 거죠. OW30이면 거의 이제 왁스, 파라핀처럼 이게 끈적끈적한 상태가 될 텐데
윗지방에 경유차 시동이 안 걸려갖고 연료 첨가제 같은 거 마이너스 시동 건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차 같은 경우는 네. 총 오일, 그러니까 케미컬 유가 총 5가지예요. 방금 네. 소한 엔진 오일, 미션 오일, 냉각수, 그 다음에 요거는 파워 핸들 오일인데, 네. 이 르노 삼성들 차들이 보면 이제 냉각수 호수, 파워 오일 호수들은 조금씩 셉니다. 아, 진짜 예. 많이 셉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경화도는 조금 아직 괜찮은데, 네. 오일이 비치는 걸로 봤으면 향후 이거는 그쵸. 호수는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완전 고질병이더라고요. 예, 이건 고질병이죠. 이거는 네. 뭐 어찌 할 수 없는 건데도 그래도 예. 세면 안 되니까. 그리고 이게 SM7 같은 경우는 핸들 옮기어도 바꾸라 그러면 거의 죽음이에요. 이거는 바꾸려 그러면 돈이 죽음입니까? 아니면? 돈도 죽음이고 사람도 죽음이고 아. 둘 다 죽음이. 네. 예, 그래서 이게 파워 이런 보면은 양은 지금 정상이잖아요. 그쵸. 그죠? 근데 비치는 정도니까 네. 이거는 알아서 판단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호수는 바꾸는 게 좋다. 차후에 나중에 바꾸시는 게 좋아요. 네. 브레이크 오일은 보통 얘도 원래는 사실은 수분 테스트기에 있어서 네네. 측정을 합니다. 하는데 이런 수분 테스트기에 있어요. 네. 근데 이거는 정확도가 테스트기 특성이 이렇다 보니까 어떤 거는 금방 가라앉는데도 불구하고 적색불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저는 이걸 선호를 하진 않고 네. 보통은 색깔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감으로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네. 현재 상태는 지금 오일 브레이크 오일은 색깔은 굉장히 양호해요. 예, 굳이 당장 바꿀 건 아니고 네. 예방 차원에서 한번 바꿔준다라고 하면 좀 편하겠죠.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네. 이제 오일류는 지금 제가 다 설명을 드렸고 네. 나머지 이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벨트 상태나 이런 건데 이거는 이제 위에서 잘 안 보일 거예요. 벨트도 최근에 바꿨네요 보니까. 예. 랩 벨트도 이 정도 주행거리 지금 한 10만 안 됐죠. 97,000km 주행. 97,000이면은 네. 벨트는 중간에 저기 파워 펌프 벨트는 바꿨는데 펜 벨트는 갈라졌어요. 보이시나요? 금관계 쫙쫙쫙 갈라졌죠. 잠시만요. 제가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예. 보시네요. 비춰드릴게요. 예, 여기 있습니다. 갈라졌죠. 확실히 많이 갈라졌네요. 예. 이거는 벨트는 교체. 교체. 예. 네. 왜 하나만 바꿨을까? 됐어요. 이제 바꾸면 저 같이 바꿔야 돼요. 그쵸. 이 세트 같이 바꿔야 되고. 네. 자, 오일이 묻어있죠. 네. 이게 아까 본 파워 호스. 아, 여기서도 보입니다. 네, 많이 보이죠. 네. 저 호스에서 이 염새가 이제 저렇게 집게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죠. 예, 원래는 밴드로 꽉 잠그면은 네. 덜 새는데 이거는 밴드로 잠글 게 아니라 원래 집게 밴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것 때문에 오일이 새는 거예요. 이게 고압, 저압이 따로. 요건 현재 지금 보시는 거는 새는 거는 저압이에요. 리턴 라인 쪽에서 오일이 새서 이렇게 밑에가 묻어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는 실드 헤드 쪽에 로크 커버 쪽에도 오일이 많이 새는데 이게 정말 깨끗하네요. 아, 다행입니다. 볼럭이는 오일이 하나도 없어요. 네네. 네. 후면 쪽이고 전면 쪽도 깨끗합니다. 네. 이상 없고 그 다음에 냉각수 누수 흔적도 없습니다. 전패드는 70% 정도 넘어가 됐네요. 네네. 전패드는 원래는 뺏어봐야 되는데 그쵸. 많이 달았습니다. 패드는 저거는 뭐 소모품 상황이니까 네. 당장 안 바꿔도 될 것 같고. 예, 로암 상태도 상당히 좋고요. 근데 하체 로암이나 타이로드 엔더나 저기 할 때는 한 번도 교환을 안 한 흔적이 보이네요. 예, 일단은 네. 이런 시기 이 정도 주행거리에 벌써 교환하는 시기는 안 됐죠. 아, 예, 오래되면 기름기가 빠지면 차가 이렇게 과속 방지턱 넘는다든지 이러면 찌그덕찌그덕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 걸로 바꾸는 것이지 이게 육안으로 뭐 고무가 좀 이렇게 완전히 찢어져 갖고 이탈되지 않는 이상은 네. 저는 일부러 바꾸진 않죠. 로암도 뒤에 이제 부신 고무나 이런 것도 이제 크랙이 하나도 없어요. 예, 그렇네요. 예, 크랙도 이쪽도 마찬가지고 예, 깨끗해요. 그냥 이제 사용 흔적만 저렇게 남아있지. 네네. 예, 깨끗합니다. 네. 머플러 상태도 플렉시블 여기 대회가 좀 많이 찌그러져 있는데 깨끗하고. 봅시다. 뒤쪽에 다른 차보다는 구조가 좀 복잡하게 돼 있는 것 같은데요. 보기는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네.
저도 정비를 오래 했습니다만은 네. 르노 삼성 같은 경우는 차마다 이게 다윈도 그 고장 사례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SM7 뒤쪽에 하체 뭐 이렇게 이상해서 바꿨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 보통 이제 이건 아까도 말씀드리지만은 핸들 오무기아 쪽에 오일이 새는 거랑 그다음에 그 핸들 오무기아가 문제 있어가지고 바꾸는 경우. 네. 그리고 이제 또 다윈도 고장 사례 중에 하나가 엔진 위에 로커 카바 위에서 뒤에 이제 엔드 머플러도 네. 부식이 없습니다. 어. 이게 또 보니까 스텐 약간 반스텐 재질이고 네. 그죠? 일반 스틸이 아니고 맞네. 타이어 상태 너무 좋습니다. 네. 베스트 푸시고 또 아는 줄 알아요. 어. 이 타이어 최근에 바꾼 것 같아요. 맞네. 연식이 네. 18년에 네. 19번째 주네요. 예. 이것도 똑같네요. 예. 예. 타이어는 최근에 바꿨네요, 차도. 이거 사가시는 분 누군지 모르겠지만 복 받습니다. 좀 더 싸게 사가면 더 좋고요. 네. 지금 보시면 가스켓도 깨끗하고 기름 한 방울, 엔진 쪽에서는 기름 한 방울 쓴 적이 없잖아요. 다행히 뽑기도 잘 됐고 관리도 어느 정도 돼 이 있던 앞전 차다. 차주분이 차를 정말 신경을 많이 썼던 사람이에요. 아, 진짜 보니까. 안에 뚜껑 한번 엔진 보세요. 정말 깨끗하잖아요. 그렇죠. 보통 오일 관리가 안 됐으면 이게 누렇게 오일 때가 끼어있지. 지금 뚜껑만 가지고 확인했는데, 그렇죠. 이 차주분이 그냥 이 과학적이진 않지만 차 껍데기만 보면 왠지 모르게 주는 그런 느낌들 있잖아요. 있습니다. 야, 때물 좋다. 이런 그런 거. 게 있죠. 네. 그런 것처럼 이 차가 제 차주분 대박이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사장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